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흐름부터 먼저 짚고 시작을 해야겠죠. 네, 어제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오늘도 빠졌네요. 8.39포인트가 코스피 하락을 해서 다시금 1990선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오늘 외국인이 좀 내놨습니다. 한 800억 가까이 내놨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관이 그 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꽤나 크군요.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한 100억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내놨는데, 자, 아무래도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빠지는 그 지수폭은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금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시황 알려주십시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소 시장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낙폭이 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해서 매수를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의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어느 정도는 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을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의 이제 회의 공개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좀 눈치 보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 일단은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일단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다음 주 이벤트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금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은 거래소 시장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롯데케미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등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 추세대로 꾸준하게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주도 섹터 같은 종목군들 같은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학 섹터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지주사의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의 탄력 좀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어느 정도 수급적인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소요가 이 소외를 좀 받았던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2009년도에 저점권역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2013년 올해까지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31,000원대에서 4만원대 중반권까지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세 흐름들은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주도 섹터로 좀 탄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강보합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저점에 이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강보합세 1.5%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흐름들 호가창을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13만 주 가까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울 반도체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IT 장비 섹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 종목입니다. 맨 마지막 종목은 게임 섹터입니다. NC소프트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지수 방어형 섹터, 즉 이 시장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게임 섹터들의 종목군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급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필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좀 부진한 듯하던 코스닥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500선이 붕괴됐는데요. 일단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조금 불안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 공백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군을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대형주 쪽으로도 쏠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면 일단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상승의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에도 거래에 대한 대금,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2014년도에 성장이 가능한 섹터들 위주로만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많이 밀리게 된다면 아마 490선까지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좀 더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내에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별 문제만 없다라면은 과감하게 배팅을 해볼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소외를 받고 그 부분들의 영향이 좀 비칠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의 이 압축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즉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있는 섹터들, 즉 물려있는 그런 그 투자자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를 하는 흐름들보다는 이미 좀 반등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를 하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14년 시장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큰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시장이 좀 좋은,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이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자, 환율 움직임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이 갈수록 좀 악화되는 추세라서요. 자, 개장 초 환율이 지난 2010년 8월 기록한 1,048원대 이후에 이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인 배경 또 앞으로 수출주의 향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예,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 전날이었었죠. 일단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 일단 저점을 갭으로 하향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대가 상당히 좀 큰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밀려내렸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지 하단선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약 한 1,040원 정도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40원짜리대도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흐름들, 이 원달러뿐만 아니라 엔달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쪽 섹터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흐름들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럼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과 엔달러의 환율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업종이나 종목 혹은 섹터들에 대한 이 위치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의 흐름들은 수출주들,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나름대로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틸리티 섹터라든가 내수 섹터 이런 종목군들, 유통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의 흐름들 속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CJ 오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 대상 이런 내수 쪽이나 유통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나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까지 맞물리면서 성장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 현재 3개나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동성화인텍 등등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예, 금요일 3종목의 손절이 나갔습니다. 동성화인텍, 서원인텍, 윈스테크넷 이런 종목군들이 좀 손절이 나갔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나름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먼저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마 이 만원대가 지지를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좀 되돌림이 진행이 된다라면 만원대 초반 정도, 초중반까지는 일단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1선 부분이죠. 1,8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한번 비중 축소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2014년도에 대한 이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점권에 좀 잡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까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금일 형성돼 있던 금일 형성된 저가입니다. 그 자리대가 이탈된다면 필히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0원대 중반권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이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이 회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스테크넷은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손절한 종목,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정재현 멘토께서는 그동안 수익을 워낙 벌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률이 72.6%까지 현재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오늘 손절가를 터치한 3개 종목을 반영을 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미 70%가 훌쩍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 자체는 짱짱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물시장의 절대 강자인 선물왕 주쌤 김동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가 상승 흐름이 이거 이틀을 가기 힘들군요. 자, 선물시장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낫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비슷하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갭 상승이 다였던 시장이었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제보다는 조금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시초 초반부에서 발생된 변동을 제외한다면 시장은 역시 껌딱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증상이 왜 나타나고 있나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결산법인은 12월로 지금 변경이 된 한 해이고요. 그에 따라 또다시 전반적인 롤오버, 즉 차월물로의 포지션들의 변화율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결제를 축소내는 작업이 월요일날부터 갭 시초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왜 롤오버가 진행될 때 시장이 횡보를 하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세의 변화가 너무 크게 되면 그 롤오버를 쉽사리 편안하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동시만기 이후에 10월, 11월 그리고 12월에 지금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 자체가 조금은 도깨비장이 계속 지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머니게임, 쉽게 표현하면 자금력의 싸움들로 시장의 변동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 전반적으로 왜곡된 위치들을 제자리 갖다 놓기 위해서 롤오버를 진행되기 위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속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겠고요. 기관계 쪽, 금융투자 쪽의 매수와 투신 쪽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쪽으로 잡혀지지만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계 쪽의 주도권은 좀 약하다. 주도권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건 누적 포지션장 가장 많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에선 콜옵션의 추이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5장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확 줄었고요. 풋옵션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현 선물 모두 다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의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렸다. 추세는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추이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컨텐코 상황 쪽으로 올라오면서 매수 우위 쪽으로 잡혀주지만 차익 쪽의 영향력보다는 비차익 쪽의 추이가 베이시스를 통해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군들이 워낙 수급의 부재 속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도 바스켓으로 같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제한적인 상승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낙폭을 축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제한밖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오후장 승부수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눌림 매수가 맞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어제도 분명히 반등을 성공을 시키는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좀 짧게 방망이를 잡아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우리나라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야간 시장이 나홀로의 조정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던 역할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미결제 추이는 87,000 계약, 87,899계약 정도까지 13만 계약 부근에 있었던 12만 6천 계약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제가 기관계도 아닙니다. 개인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외국인일 수밖에 없겠죠. 자금의 쏘임이 상당히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면 계속해서 우리도 눌림 저가 매수 쪽으로 스위칭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황금 라인 자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오전 황금 라인과 같은 263.1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에 많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줄이면 별 변화율이 좀 없죠. 밑에서 잡아드릴까도 고민을 좀 해봤었지만 원고 자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매수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부분으로 안착했을 때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가 매수를 잡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꼬리들을 잘 보셔라라고 했는데요. 꼬리를 잡으면서 매수로 분명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선 또다시 횡보하는 신호등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의 모양에서도 이제 오후장이 시작되면서 1시 후반부경에서부터는 매수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기준점에서 저가 쪽에 대한 아랫꼬리 음봉의 아랫꼬리 매수를 잡으시면 역시 오늘도 한 땀 한 땀 수익은 챙겨나간다. 지금 한 땀 한 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수익을 소액이라도 좀 잘 챙겨 두어야 다음 추세가 나올 때 그것을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좀 더 버틸 수 있고 수익을 좀 더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요. 현재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기 결제 지수 싸움이 오전에 분명히 1차가 도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출된 만기 결제 지수가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오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전장의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결제 지수를 도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양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장 마지막으로는 저가 눌림 매수가 역시 맞다. 자신의 능력치만큼 짧게 대응하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틱, 즉 뭐 세팅, 네틱이 그거 하려고 내가 들어갔겠어 파생?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모으다 보면 커진다라는 것도 지금 느낄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게 어제와 오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롤오버를 할 때 이렇게 시세 변동을 주지 않는 것은 차월물과의 괴리차가 그닥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괴리차를 놓고 보면 이번 만기에서는 부정적인 매도 압박 카드보다는 매수 카드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조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영 어렵습니다. 현 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것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까지도 3명의 연준 위원이 테이퍼링의 당위성을 조금 주장하는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었는데요. 계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 경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외에도 OECD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100.7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4개월인가요? 굉장히 많은 긴 기간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미국 혼자만의 자생적 증가가 아니고 세계 경기 자체가 선순환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전망이었었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약 3.3억 대 정도 수준으로 하향이 되게 되면서 노이즈가 발생했었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 내부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20% 정도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최소 시장 성장률 정도는 삼성전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중저가 라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모델을 확대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보도는 단순히 노이즈 차원의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는 힘을 못 받는 모습인데요. 옵션 만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간 굉장히 좋은 롤오버 조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나게 되면서 롤오버에 대한 수요를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롱숏 전략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코스닥 수급이 매우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작전 세력 검거 의지 또한 세금 관련 대주주 이슈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동시에 악재가 3가지나 겹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줄줄 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기간에 회복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보수적으로 지속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나 코스닥 같은 경우 바닥을 확인하거나 또한 거래소 측면에서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별적 이슈 트레이딩 빼고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현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그에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 발굴하기 워낙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1등 종목들이 나오는 분야들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좁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1등주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플러스 수익률이 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등 업종, 1등 주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요. 우선 3가지 크게 짚어보면요. 내수 유통주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시장이 계속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즉 고가의 내구재나 소비재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류층의 소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하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마트 같은 곳에서 매출액에 대한 그런 증가를 주가에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텐츠나 엔터 종목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NC소프트, SM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말씀을 안 드려도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 실적 성장에 굉장히 큰 폭의 이익 모멘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로 보고 있는 시선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벌써 180대 정도가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입니다. 엑소를 비롯한 각종 유닛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제2의 한류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과도한 조정이 있었다는 인식이 조금 나왔던 상황이고요. 강력한 수준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꾸준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PC선이나 그 여러 가지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밀리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유통, 컨텐츠 엔터, 그리고 조선주 이 세 분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등 종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 중에서 킬러 컨텐츠 업종을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전 대장주라고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레드앤소울 중국 베트터스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용화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비중이 연간 2천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급진적인 그런 시장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할증 요소, 과거에 아이온이나 리니지 효과를 통해서 급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퍼블리셔가 굉장히 막강하죠. 그렇게 되면서 강력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껏 진행한 마케팅이나 그런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맛보기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콘텐츠 공급이나 마케팅의 적극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매출액 추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BN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출시됐을 때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컨텐츠가 부족했던 거죠. 만렙을 너무 일찍 도달하는 유저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이미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소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롱런에 대한 컨텐츠 부분이 보완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이드앤소울은 원래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출시된 상품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태초에 만들어진 상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워낙 우량한 기업이니까 항상 관심을 둘만 합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이 시장 상황에 맞을까요? 네, 오늘도 약 1%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 근처나 언제든지 분할 매수로 현재 가격 근처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부분도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원 부분은 오히려 내년 실적 성장성을 갖다 대게 되면 30% 정도 저평가된 수치가 아닌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만 잡다고 하더라도 28만원 정도는 여유롭게 내년까지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지지선을 강하게 형성했었던 22만원 부근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매매 달인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비스탁의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시장에서 추세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살펴야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도 오늘 좀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은 이제 좀 메꾸는 갭매우기 좀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상황이며,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등의 이제 우려감이 국내 증시 투자자들에게
관망세를 또 논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 만큼 오늘 오르는 종목도 매수한다면 또 사자마자 또 물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하기 매우 좋지 않은 장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해외 시장을 보면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등이 지속적으로 견조한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받을까라고 기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에만 그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은 분명 내나 약세의 우려감을 다소 이제 덜어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지면서 배당을 노린 투자자 또한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12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약 후 강흥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2월 이제 둘째 주입니다. 잠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상승할 종목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수가 저점에서 등락하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하락세가 두드렸던 종목들이 다소 바닥을 지지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는 만큼 오히려 이제 IT, 철강, 화학 등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순환 매수세가 좀 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올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종목군으로 꼽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신지요? 일단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최근 이제 삼성 OLED 이제 A3 발주가 이제 임박했으면 이제 반도체 이제 이런 수주 발주도 나올 거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AM OLED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강세 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2010년 이후 A3 라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투자 지연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A3 라인의 외부 공사는 이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에 수장들이 교차되면서 내부 장비들도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좀 다소 확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4년에는 이제 한 1조 원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이런 중장기적인 AM OLED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삼성의 투자 소식에 기대감을 좀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제 아시다시피 공정대로 산업을 영위한 만큼 아무래도 네. 기존의 전방 산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 들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다소 탄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AC 라인이 완성이 될 경우엔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공정재료가 꾸준하게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일본의 21선과 61선 좀 우상향하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이 빠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다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11월 달에 이제 주가 상승했던 흐름을 좀 보면, 기관이 저점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면서 29,600원의 고점을 좀 영역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도, 그때 매수했던 외인들은 거의 물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저점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좀 우상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나타났던 우상의 흐름을 다소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 다른 점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있는 만큼 외국인 평단가가 한 25,0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요 라인에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같이 매수세를 동반해서 올리는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로 이제 보시고 대응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29,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계열사로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PVC, 아크릴 등 석유화학 기초 제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에 좀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질 거라고 보지 않는 정도 수준인데요.
그다음에 이런 사실은 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냐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수 하락에 따라서 단기 흐름이 나타났으며 또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등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 바로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저점 부근인 한 2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매매로 32,000원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한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는 LG화학을 기존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대략 보면 약 28,000원 초반 정도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때문에 이제 LG화학을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29,500원 정도 평단가를 듣고 있는 만큼 그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 이후에는 박스권 형성 매매 패턴을 따라 32,000원 정도까지 한번 중기적인 목표가를 세운다면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 옛날에 뭐 29,000원에 살 수 있는 때도 있었는데요. 그 자동차 배터리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네. 근데 지금은 20만 원대를 좀 살짝 좀 헷갈리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실제로 베팅을 할 만한 종목 또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추천드릴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플립책 기술을 근간으로 한 디스플레이형 구동 및 반도체에 사용하는 전자재료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고, 특히 최근에 터치 패널 생산하는 업체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11월 7일, 8일, 9일 이렇게 하면서 한 25% 가까이 하락했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좀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요. 삼성이 현재 저가형 터치 패널에 데스가 납품한 G1F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GFF로 변환한다는 루머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루머였을 뿐이긴데요. 근데 GFF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G1F가 그 이유는 이제 G1F가 수율이 나서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꺼내 보니 그러니까 G1F가 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한 이제 변경한다는 얘기도 이제 없었던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 들어와 주면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옆으로 다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네페스가 크게 빠질 때 17만 주 정도 그리고 13만 주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차트를 딱 보더라도 지금 몇 프로 좀 행보하면서 한번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 장세가 지수에 좀 연동된 종목들 같은 경우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랑 상관없이 단순히 악재에 따라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며 다만 이제 이게 뭐 우상향 추세로 바로 바뀐다고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낙폭 과대의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종가에 10% 정도 비중으로 매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의 한 절반 정도인 한 9,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그 다음 최근 저점이었던 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는다면,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향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매매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페스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꼭 그 풀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 지난 추천 종목 AS를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포트폴리오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70%이고요. 한솔재지와 더존 비존이 각 15%씩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이 모두 1%가 못 미치는 그냥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견으로는 한솔재질은 전량 매도, 더존 비주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솔재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손절가를 좀 이탈하면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장중에 이제 낙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가는 딱 영역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오늘은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하고 있긴 하지만 내일도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 0.9%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좋은 타임에도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전량 정리 사인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인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우려감이 다수 주가에 이제 반영되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네. 그동안 투자를 미뤘던 기업 정보화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이제 정부의 국내 이제 클라우드 시장 국산화 50% 추진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제 지수 하락에 따른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120선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이제 최근에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홀딩 사인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돈을 좀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센티비에서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게시판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오른쪽에 저희 종목 상담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시는 문자로도 여러분께서 주시면은 똑같이 저희가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방법 중 편한 곳으로 지금 바로 또 질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김선윤 그리고 이상로 멘토 등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